인사가 최근 모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에 대해 직원을 홍도로 발령낸 건 자신이 아니라 신한군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징계성이라는 사실만은 은연중에 내비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만 7명에 이르는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는 지역 어느 선거구보다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출마 여부는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유권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원도심 활성화와 노인복지에 힘써줄 것을 바랐습니다. 지역 생태계 파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동남아까지 수출되는 죽향이라는 딸기가 인기입니다. 맛이나 품질 모두 우수해 국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전남 동부지역 뉴스 시작합니다. 고흥 군수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보복성 인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한군과의 일상적인 1대1 교류 인사였고 홍도로 발령낸 건 자신이 아니라 신한군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의 2020년 신년 기자 간담회. 공군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올 한 해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 군수는 공군 6급 공무원 A씨가 신안군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 이동된 데 대해 일상적인 1대1 교류 인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시설직 6급 가운데 가장 적절해 신안군으로 인사 교류한 사실은 맞지만 정작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 조치한 것은 신안군수였다는 겁니다. A씨가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 조치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홍도로 간 것도 본인이 얘기해서도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관장이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홍도로 가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송 군수는 촛불 격하 발언에 대한 녹취 유포 공문을 찾는데 포렌식까지 동원한 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사가 징계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들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사기록 가대 징계가 기록된 겁니다. 오히려 징계보다는 몸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다른 데서 근무한 것도 어떤 점에서는 더 그 직원에 대해서 배려한 것이다. 지역 내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송 군수의 폭압적인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A씨의 인사와 관련한 비판 댓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 공군의 이번 논란이 된 인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가 뭔가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는 공군수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류 인사 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수소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수소경제법은 정부가 수소 전문기업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소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울산과 부산,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수소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낙후된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낙후 어항으로 꼽히는 여수 안도항과 돌산항, 고흥 풍남항과 시산항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29%가 많은 2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이번 정비 사업에 지난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고흥 오천항의 설계 용역도 포함됐다며 올해 관내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 누가 뛰나 오늘이 마지막 순서네요. 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인데요. 여기도 벌써 7명이 사실상 선거 전에 뛰어들었다면서요. 네, 변호사와 언론인 출신으로 포진된 여권 후보들 그리고 진보정당과 소속, 무소속 입지자들이 현직 의원에 도전장을 낸 양상인데요. 오늘은 김종수 기자가 후보군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랜 시간 언론계에 종사하다 귀향한 박근표 예비후보는 경력을 토대로 한 폭넓은 인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주환경 개선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대기업 면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포스코 회장을 만날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포스코도 잘 돌아가게 해야 되지만은 미래 먹거리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관여해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노동특보로 활동했던 안준노 예비후보도 꾸준히 대민 접촉을 이어가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력이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신성장, 그러한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 창출을 하고 그러한 데 저가 책임자다. 법조인으로 얼굴을 알려왔던 서동용 예비후보 역시 굵직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대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을 접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유권자와의 공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관여해왔고 그 문제에 관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해왔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경자 예비후보는 불평등과 특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의 혜택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환경 불안 문제를 좀 해소하고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싶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 내 여성 후보로서 인지도를 쌓아온 유현주 예비후보는 진보 정치의 부활을 통한 한국 전체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자주와 평등, 복지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중당이 이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20년간 꾸준하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진보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부채 탕감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고주석 예비후보도 정책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당의 주요 공약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발빠른 대민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중산층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것이 중산주의 실현이며 모든 국민에게 돈 없는 걱정, 돈 걱정 없는 세상, 이것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굴곡을 겪어온 김광영 예비후보는 마지막 선거임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해법을 다수의 출마 경력을 통해 얻어냈다며 이를 밑거름 삼아 예산 확보를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그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는 제일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그 예산을 가져올 때 중점을 두고 싶어요. 20대 총선에서 야당 돌풍을 일으켰던 정윤화 의원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다시 한번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력 산업과 농어촌 발전은 물론 취약한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이런 분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이런 가운데 우윤군 전 러시아 대사의 출마 여부가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광양 출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면서 지역 내 선거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양 시민들은 어떤 국회의원을 원할지 조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올해 81살이 되었다는 할아버지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며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좀 줬으면 치료비나 좀 주지. 아들 주는 돈 40만 원 나와버려가지고 합해가지고 사는데 어머님도 병석에 걸려 쓰러져가지고
돈을 갖다가 더 갖다 쓰고. 정치인들 싸움판에 신물이 난다는 한 아주머니는 기대해도 돌아오는 건 매번 실망뿐이었다며 일침을 놨고 텔레비를 틀면 이제 텔레비가 안 보고 싶어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고 싶죠, 우리야. 근데 내놓고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 광양읍의 개인 택시 기사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더욱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우보고 동가냥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비하고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데 추진도 하고 있지만은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계획이 발표된 백운산 자락의 주민은 지역 생태계의 보고를 지켜달라며 호소했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 말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공장 지붕이라든지 할 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업자들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 어떤 이익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가가 나니까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석유화학기업과 제철소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시민단체는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소극적인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사회는 그보다 몇 배로 수십 배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개발과 어떤 토건 사업 중심의 어떤 정책보다는 가장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권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좀 생산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정책은 모두 달랐지만 진심으로 지역을 위할 일꾼을 원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각계각층의 유권자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누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가칭 국회를 바꾸자 2020 시민모임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과 유권자 참여 운동의 출발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4.15 총선을 앞두고 조은 후보 선정운동과 국회의원 특혜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 유권자 참여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와 관계기관들이 올 한 해 여수 국가산단의 무제해를 다짐했습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와 여수시, 고용노동지청 등 기관단체는 오늘 영취산 봉우제에서 안전기원제를 열고 여수 국가산단의 무제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돌산대교 보수를 위해 올해도 일정 기간 교통 통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상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돌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9월 17일부터 102일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 결과 대교 주변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의 침체 현상이 심해졌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교동 주민들은 최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추가 공사 시에는 봄철 성수기인 4월에서 7월 사이는 통제 기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담양에서 생산돼서 동남아시아까지 수출되는 과일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죽향이라는 딸기인데요. 품질도 우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면서 젊은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오는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제철을 맞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는 수확의 기쁨에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확되기 시작한 죽향 딸기입니다. 7년 전 담양에서 개발과 함께 보급된 품종으로 당도와 과육이 어느 품종보다 우수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2kg에 9만 원에 낙찰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딸기로는 드물게 동남아 지역까지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홍콩에서는 한 개의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품종하고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당도라든가 경도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에는 마을 주민들의 독특한 재배 방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 연작을 하지 않고 2년마다 돌려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자동화하지 않고 이처럼 이동하기 편한 재래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 30명 이상 마을로 유턴하면서 노동력도 풍부해졌습니다. 시골이 그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빈 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담양 딸기. 그 가운데서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은 죽향은 소득도 늘리고 마을의 활기도 불어넣는 효자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신월동 어촌계 개원 1동 50만 원, 시전동 8통 주민 30만 1,000원, 중앙동 6통 주민 30만 원, 7통 주민 30만 원, 유한기술 25만 원, 한화케미칼 여천 NCC 공동 어린이집 19만 8,500원, 여수시립 중림 2단지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화 18만 9천 원, 고흥군 동일면 덕양마을 주민 13만 2천 원, 여수시 남면 여천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산불 예방 진화대 이양수 1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1리 주민 10만 원, 중림 1, 2 주민 10만 원, 중앙동 5통 주민 10만 원, 봉계동 아주타운 신서윤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